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팀남 TV의 꿀려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즐거움입니다. 요즘 뉴딜 엄청 핫하잖아요. 핫하기도 하고 핫했기도 했고. 맞습니다. 뉴딜 펀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맞아요. 이제 뉴딜 펀드가 이제 나왔어요. 네. 그것도 이제 ETF를 추종하는 게 나와서 상장 첫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상장 첫날 BBIG K 뉴딜 펀드가 첫날 나왔는데 네. 225억 원 순매수. 225억 원 순매수. 네. 그러니까 역대급 규모로 보자라고 하면은요. 네. 3위예요. 근데 4위가 또 있는데 그 BBIG K 뉴딜 지수 말고 네. 2차 전지 K 뉴딜 지수를 또 추종하는 ETF가 나왔는데 62억 원. 62억 원이나요? 이게 각각 3위,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뉴딜 펀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로 오늘 들고 오신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뉴딜 펀드라고 해서 뉴딜 펀드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정책형, 인프라, 그다음 민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우선은 다 한번 훑어보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민간 뉴딜 펀드가 나왔는데 네. 결론을 저 뒤에서 얘기를 할 테지만 투자하는 방법. 까지 꿀팁을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세 가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정책형. 맞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정책형이 나왔는데 정책형의 이슈는 이거예요. 네. 원금 보장이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못 써요. 근데 원금 보장형이다. 왜냐면 정부가 후순위로 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손해도 니네가 보겠다. 아니, 정부가 보겠다. 민간들은 보지 않을 거야. 네. 라는 의미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죠. 맞아요. 네. 이제 근데 아직 실질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아마 내년 초면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보면 이제 뉴딜 관련 기업이나 네. 프로젝트에 투자하려고 정책형 뉴딜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5년까지 20조 원. 20조. 네, 그 중에서 못 펀드라고 해서 정부에서 7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요. 네. 나머지 민간에서 한 13조 원 정도를 예. 하는데 이 정부에서 하는 거 자체를 후순위로 하겠다. 근데 여기에는 또 이제 숨어져 있는 게 있지. 네. 손해도 후순위가 조금 이제 많이 가져가긴 해요. 근데 반대로 이득도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야, 니네가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부에서 미는데 손해를 볼 일이 없지 않겠냐? 그러면 니네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지만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전 생각하잖아요. 나 수익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되니까 나는 원금 보장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 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전하니까요. 정말요, 안전하니까요. 네, 그게 정책형 뉴딜 펀드. 맞습니다. 그다음 인프라는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펀드인데 인프라 펀드도 비슷하기는 해요. 이제 네. 자펀드와 아까 이제 민간 그 규모를 자펀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이제 나중에 정책형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모펀드와 자펀드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자펀드와 네. 인프라 펀드를 또 한 번 섞어서 또 투자를 한다. 근데 말 그대로 이름에 써 있어. 인프라 펀드. 인프라 구축, 이런 수소 요즘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 정확합니다. 네. 왜냐면 수소차가 이제 현대차가 또 한 장 빵 떴죠. 네네. 이번에 실적도 이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린 뉴딜 관련해서 푸시를 하다 보면 전기차, 수소차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네. 뭐 풍력, 그쵸. 이런 것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의 기본은 뭐냐면 인프라예요.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인프라 펀드가 이제 곽강을 받는 건데 인프라 펀드는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 50%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애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세금 혜택 준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세금 혜택 준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액 한도는 있어요. 네.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는 나왔는데 투자금은 2억 원 정도 한도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이제 15.4% 정도였는데 네. 9%. 9%로. 그러니까 세금을 한 5% 정도 떼준다. 라는 거니까 수익이 나도 세금을 조금 아끼다 보면은 네. 반대로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 정확히 세제 혜택이랑 결정이 되지는 않아서 나오지는 않았다. 이것도 일단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워낙 우리가 세제에 대해서 네네, 좀 맞아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음. 세금 조금이라도 적게 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니, 눈이 그럼요. 쏠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세금을 아끼면요. 거꾸로 얘기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제 혜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인기가 또 많은 거죠. 정책형은 원금 보장, 네. 인프라 펀드는 세제 세제 효과. 혜택.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민간. 민간 펀드. 이제 민간 펀드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네. 민간 펀드가 이제 지금은 이제 ETF가 처음 나오긴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K 뉴딜 지수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네, 뭐 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네, BBIG는 이제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자, BBIG에서 B 뭡니까? 바이오, 그다음 B는 배터리, I는 인포메이션 맞나요? 인터넷, 인터넷, G는 게임. 게임. 네.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모르는 척 해봤어요. 그렇죠. 이 또 끌려가 또 연기를 잘해.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지수로 만들면서 네. 왜냐면 정책적으로도 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크게 갈 수밖에 네. 없다라는 조건에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추종 지수가 나온 거죠. 네. ETF.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간다. 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음. 또 일장일단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뭐 결론부터 대놓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뉴딜 펀드가. 네. 왜냐면- 워낙 핫하니까요. 맞아요. 그것도 네. 있고 돈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바뀌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돈이 가고 있다는 거는 주가가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오르기도 했어요. 많이 오르고 굉장한- 있어요. 네, 우리 맞습니다. 시장을 주도했으니까. 정말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저희가 볼 때도 한 4분기 이상까지는 주도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책 테마성이잖아요. 이 테마성의 효과가 기본적으로 가는 게 2년을 보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단점이 또 있어. 뭐예요? 정책형 펀드랑 인프라 펀드가 아직 개시를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민간적으로 몰리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민간 쪽으로 몰리지만 이 친구들이 나오면 왜냐면 저희가 아까 원금 보장된다 그랬죠. 네. 세제 혜택 준다 그랬어요. 근데 민간 펀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력이 그렇게까지는- 덜하네. 그렇죠. 그때쯤 되면 많이 옮겨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옮겨가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 ETF니까 네. 지수를 추종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뉴딜 지수 안에 편입된 종목들을 보면 좋습니다. 종목 괜찮지 않아요? 그쵸. 워낙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고. 맞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좀 음.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각 그 군별로 12개 종목씩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 K 뉴딜 지수라고. K 뉴딜. 네, 이거는 빅3만 뽑은 거야. 예. 요쪽 이제 배터리에서 3개. 그다음에 뭐 이제 차근차근 이제 3개씩을 뽑은 거예요. 총 12개 회사인데 이 친구들은 상위 3개 종목이라 별로 안 흔들려요. 그렇게 워낙 보면 탄탄하니까. 맞습니다. 뭐 꾸준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민간 뉴딜 펀드를 우리가 뭐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 저는 뭐 배터리 따로 인터넷 게임 이렇게 따로 있는 것보다는 K 뉴딜 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손해를 조금 더 덜 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저는 지금 괜찮은 것 괜찮다. 같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면 실적을 앞두고 있잖아요. 실적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BBIG에 편입된 종목들 자체가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쵸. 네. 하나둘 지금 뭐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형 인프라 나오기 펀드들- 때문에. 그렇죠. 그때쯤 되면 조금 시들해질 테니 그때는 한번 옮겨 타 보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럼 방법이 또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은 어렵지는 않고요. 이제 민간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타이거. 그때 우리가 옛날에 ETF 편 기억나세요? 정말 초창기에. 초창기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K 뉴딜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게 있고요. 아까 이제 배터리를 추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자산운용사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 미래에셋 타이거는 어디? 미래에셋. 미래에셋. 네, 예. 그다음에 삼성 자산운용에서도 또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제 또 하나를 또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배터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네. 그럼 배터리를 추종하는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를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K 뉴딜 지수를 전체적으로 표방하는 걸 따라가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죠. 네, 그죠. 펀드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직접 투자 요즘에 장이 또 박스잖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빠르고. 재미가 없어요, 요즘. 정말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저는 차라리 조금 스트레스를 안 받게 네. 뉴딜 펀드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이게 결론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워낙 핫하니까요. 뉴딜 이야기는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 맞아요. 담아야 될지도 참 고민이고 맞아요. 이럴 때 펀드 쪽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또 한 번의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안전성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더 똑똑하게 한번 우리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뉴딜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다음번 꿀팁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